지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실적을 감안한 현재 수준은 거의 금융위기보다도 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장부가 맞습니다.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공장만 팔아도 이거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 보면 시간의 문제지 이 가격대에서는 들고 있었을 때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더 빠진다 하더라도 거두절미하고 삼성전자 왜 그러는지 오늘 오랜만에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왜 우리가 4년 5개월 만에 삼한전자를 봤어야만 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탈출 방법은 없을지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어제요. 진짜 가슴이 철렁했다 이런 분들 너무 많을 텐데 수능 소식에 잠깐 가려졌습니다만 그러네요. 오늘 삼성이 오르기는 올라요. 오르기는 오르는데 이게 워낙 빠져서 올라가는 거라 차분하게 어제장부터 복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4년 5개월 만에 49,900원을 찍었단 말이죠. 코로나19가 창궐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이던 그 상황하고 같은 값이에요. 이게 삼한전자를 봐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워낙 외국인들 매물이 거센 게 1차적인 원인인데 지금 나가고 있는 외국인들 자금 대부분이 사실 중장기를 투자했었던 자금들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작게는 10년, 많게는 20년 이상 투자했던 장기 자금들이 이제는 전자에 대한 성장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굉장히 싼데 우리가 볼 땐 문제는 그분들은 여기보다도 거의 10분의 1 가격에 사셨던 분들이다 보니 사실상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에도 충분히 이익을 실현하고 나갈 만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이제 국민들도 다 아실 거고 시청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기술의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가 조금 훼손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점들이 결국 해결이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한 시간을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 많은 분들이 안 좋은 기억을 떠오르는 게 이전에 일본에서도 소니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미국에서도 인텔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구심들 이런 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어려웠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또 들어와서는 또 안 좋은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건 삼성전자 이슈는 아니었었고 궁극적으로 내년 시장을 놓고 볼 때 반도체와 관련해서 휴대폰하고 컴퓨터 쪽 또는 노트북 쪽에 대한 실적 또는 경제가 조금 부진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때문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빠졌고 하이닉스도 동반해서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반도체다 보니 이걸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탄까지 맞아가면서 사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와,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이후로만 봐도 10% 이상 빠졌고 우리 블랙 먼데이 이후로만 봐도 삼성전자 맞습니다. 그보다 더 빠졌잖아요. 근데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삼성이 더욱더 약세를 보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기보다는 뭔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화두가 된 건 TSMC부터 문제가 됐었겠죠. 그래서 TSMC가 중국에 이제 관련 반도체를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우리나라도 또 다른 글로벌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중국의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될 우려를 일단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절반의 반도체 매출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요? 그럼요. 여기서 나름대로 이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면 사실 이건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정치 변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최근에 반도체 칩스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결국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인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나중에 미국에 안 들어갈 수는 없고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반도체 보조금이 없이 정말 우리 흔한 얘기로 삼성전자가 내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서둘러서 막 짓는다고 했나 이런 후회도 좀 되는데 안 그래도 간밤에 미국에서
IRA나 칩스법 폐지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야라는 전망을 뒤집는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로이터가 트럼프의 최측근을 취재를 해서 그거 트럼프 새 내각이 공격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사님 보시기에는 IRA나 칩스법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이번에 의회 권한인데 네. 그 의회가 트럼프라는 사람의 말을 완전히 들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건데 그중에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을 거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보면 하원에서 435석 중에서 218석을 차지해서 일단 과반을 차지했는데 문제는 현재 이 중에서 한 몇 분이 이번에 그 내각에 들어가시면서 그쪽은 보궐선거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하원이 아직까지 반드시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이 다 가져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이른 판단이 아닌가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중에서도 몇 분이 반기를 들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법안이 통과가 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우신 환경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트럼프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 두 법안을 없앨 수 있다, 없앨지 못하겠다라는 의견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현재 있는 것보다는 그 지원에 대한 수위가 낮아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현재 트럼프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걸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걸 없애는 방향보다는 뭔가 절충을 하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잘 아시다시피 항상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100% 없애는 방향보다는 그래 그럼 이렇게 비중을 축소를 하고 그리고 이 축소한 걸 가지고 난 뭘 하겠다라고 해서 그쪽하고 뭔가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제가 볼 땐 단정지어서 없앨 수 있다 안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는 주식시장은 반영을 그대로 해요. 없앨 수 있다라는 걸 반영을 하고 오늘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은 그것조차도 불안해하면서 반영을 하는 게 문제다 보니 실제 나중에 일어날 일과 주식시장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없앨 것 같아라는 불안감 속에서 확 주가가 빠졌는데 안 없앤다고 하네 이렇게 하면 확 올라갈 수도 있나요? 반등은 주겠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나 이런 걸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그런 거 할 거면 해.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그냥 이런 거죠. 자신들을 지지하는 쪽은 전기차나 이런 쪽보다는 그래도 전통 자동차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는 내연기관차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나름대로 힘을 실어주는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선. 그러니까 전기차 타고 싶은 사람 많이 타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의 자유인 거지 네. 굳이 보조금을 주면서까지는 우린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 거라서. 굳이 우리나라에서 7,500불씩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어 이 얘기군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격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배터리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현재의 상황에서 대중화가 되려면 배터리 가격이 낮아져서 또는 보조금을 통해서 우리 이제 서민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에 와야 되는데 물론 지금 잘 내려오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보조금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전기차 관련 경우 그 자동차 중에서 제일 하위 등급에 있는 자동차도 전기차만 되면 5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비싸죠. 그럼 그냥 제네시스 가격인데 저 같아도 전기차 그거 주고 살래 제네시스 살려면 이건 선택지가 없는 거잖아요. 사양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많이 나니까요. 그동안에 이제 미국에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특히 해외에서 타시는 분들은 자동차가 한 대 아닌 분들 뭐 내가 원래 내연기관차도 있으니까 새건차로 이거 사볼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제가 미국에 가보면 생각보다 네. 전기차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전기차가 제일 발달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조차도 별로 없어요. 중국은 어마어마한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전히 뭔가 이걸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게 필요한 건데 요거를 뿌리 뽑는 순간 나름대로 속도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보면 장애물이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에서 2차 전지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동시호가 때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더니 근데요 오늘 삼성전자로 되돌아가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7%에 가까운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올라봐야 우리 수준에 우리가 눈높이로 가지고 있었던 그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만 많이 못 미치죠. 어쨌든 하루 만에 이 정도 반등이 나오는 건 그냥 너무 싸서예요. 아니면
그래도 삼성이 구력이 있는 회사인데 이럴 일은 아니야. 이런 판단 때문이에요. 우선 너무 싸다라는 건 이미 6만 원대도 너무 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상 너무 저평가되었다라고 해서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는 삼성전자가 변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시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실적을 감안한 현재 수준은 거의 금융위기보다도 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장부가 맞습니다.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공장만 팔아도 이거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 보면 시간의 문제지 이 가격대에서는 들고 있었을 때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더 빠진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었던 건데 일단 연말 인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 인사에서 나름대로 뭔가 혁신이 이루어지면 삼성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일단 한번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인적 쇄신을 네, 통해서 시장에 맞습니다. 시그널을 준다. 왜냐하면 필요했고 네. 지난번 사과문을 통해서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 가지고 있는 인력들 보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도 그래도 그럼요. 마찬가지입니까? 그럼요. 많이 이탈하셨어도 네. 여전히 좋은 인력들은 많은데 문제는 그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인력들과 관련해서 정당한 대우가 됐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최근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젠 전 국민이 알게 됐는데 그걸 안 한다 하면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가 일단 깔려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부분이 더 있는 게 오늘 아침에 외국계 증권사 다이와증권에서 보고서를 내서 83,000원 목표가를 또 부르기도 했는데 일단 내년 시장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 시장이 너무 안 좋을 거라는 우려가 좀 과하다라는 인식들도 되게 강해요. 실제 내년에 들어가서 트럼프가 일단 1월에 취임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하고 무역 마찰이 굉장히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내수 비양책을 쓸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의외의 반도체 수요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정도만 되면 실적이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부터 좀만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들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반전의 계기가 일어난 게 아닌가. 그리고 오늘 이 정도 올릴 정도면 이제 외국인이 더 많이 팔아도 사 올리겠다는 세력이 있는 것 같고요. 또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의 급한 물량이 아직 섣부르게 말씀드린 그렇지만 뭔가 굉장히 강한 물량은 일정 부분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가 매수에 나선 세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당선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TSMC가 중국에 저희 장사 안 할게요. 고객들한테 안 판다고 이미 문자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설사 내년에 중국이 공격적인 부양책을 쓴다고 한들 원하는 만큼 원하는 사양의 반도체를 갖다 장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팔고 있는 건 문제가 안 되고요. 향후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고사양 반도체를 팔 수 없는 게 문제고 뭐 그건 지금도 못 팔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 TSMC가 저렇게 나섰던 거는 실제 TSMC한테도 못 팔게 했었던 건데 실제 중국에 있는 기지기를 뜯어보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우회적으로. 제3국을 통해서 맞습니다. 예.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는 정도였었고요. 우리가 이제 긴장하는 건 뭐냐면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이 공장들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잘 팔고 있는 반도체들을 계속 팔기 위해서는 장비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야 되는데 요걸 막을까 봐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ASML도 그래서 주가가 맞습니다.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장비들이 우리나라 장비보다는 해외 장비들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도쿄 일렉트론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이라든가 이런 어떤 반도체 장비들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지금 당장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그 공장은 쓸모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미국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몇 년 유예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유예들이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더라도 향후 몇 년을 두고 보면 우리가 중국에서 반도체를 팔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완전히 역발상을 해보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중국 업체들을 지금 대놓고 때려준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시간을 좀 벌 수 있다. 중국이 공격적으로 따라오던 분야들이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좀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데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확실히 있고요.
긴 흐름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은 부족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천문학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신 메모리부터 해서 이 기업들은 정상적인 기업이면 이미 파산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적자 전부 다 정부가 메워주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불량 아닌 것들 몇 개 나오지도 않는 그 물건을 그래도 업체들이 사주면 그 업체한테도 보너스를 줘요. 이건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러네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걸 불공정 행위로 여기고 어쨌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 주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기회를 틈타서 그동안 조금 부진했지만 다시 힘을 내서 다시 도망갈 수 있다라면 그래도 아직 기술 격차가 있으니까 여전히 전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삼성 진짜 메시지가 나올 때가 지났죠. 많이 지났고 뭔가 보여줘야 하는 시점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 잠깐 이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인재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필요한 게요. 그렇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거지만 적재적소에 인력이 가 있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요. 뭔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커지다 보니까 좀 관료화됐다라고 많이 맞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네. 뭔가 기술력이 있고 아니면 대단한 분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정말 칼잡이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말만 하는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회사들이 많은데 삼성도 제가 볼 땐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기술력이 있고 정말 우대받아야 될 분들이 굉장히 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과 경쟁하고 있는 회사들의 오너들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있는 젠순왕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않나요? 아, 본인이 그렇죠. 직접 하시면서. 그리고 되게 더운 네. 나라 갔을 때도 가죽 잠바 맞아요. 입고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린 그런 모습을 보이나요? 전 여기서도 차이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삼성보다 더 부자잖아요. 그럼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서서 본인이 진두지휘라고 있잖아요. 주가 조금만 빠지면은 비전 제시하고. 그럼요. 본인들이 엔지니어세요. 네. 본인들이 엔지니어고 창업자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에너지 가지고 전 세계에 가서 제품을 홍보를 하고 기술력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관료 같은 모습들이 많아 보이는 거죠. 전 이것도 제가 볼 땐 경쟁력의 차이에서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는데 아, 이사님 진짜 억울한 게요. 트럼프 당선된 게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똑같이 충격을 주었을 텐데 혹은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냈을 텐데 코스피가 유독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왜 우리 증시가 유독 취약합니까?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게 하나는 앞서 말씀 주신 삼성전자의 경쟁력 약화. 요게 일단 1차적이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삼성전자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는 전자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 부품, 소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관련 기업들까지 동반부진하다 보니 나름대로 왜냐하면 삼성 안에서도 삼성전자가 있고 전기가 있고 SDI가 있고 다 연관돼 있거든요. 네. 또 얘네들이 안 좋으면 물산이나 삼성 ENN이 여기 공장 짓는 역할들도 하는데 동반 무너지면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해요. 일단 이게 1차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의외로 바이든 정부 때 한국이 수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IRA-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배터리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트럼프의 공약은 anything but 바이든이거든요. 바이든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바이든 지우기 나섰으니까 바이든 때문에 수혜를 받던 기업들이 지금 오히려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다른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부담스러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 코스피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 한 대부분이 그럼요. 제조, 수출 중심인데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니 유독 우리가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미국 빅테크는 계속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살을 좀 발라보면 누적 수익률이 좋은 건 맞는데 트럼프 당선에 따른 수혜는 테슬라 말고 다른 회사들이 특히 뭐 수혜를 많이 받은 데가 있나 싶거든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있는 빅테크 회사들 대부분이 트럼프 일기 때부터 해서 트럼프하고 각을 세웠던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아마존도 그렇고 그렇죠. 저커버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두 사람 다 떨고 있고요. 저커버그 감옥 보내겠다 막 이런 진짜로 발언도 하고요. 종신형 살겠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충분히 트럼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아니라 네. 감옥을 보냈을 때 영향력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경쟁
회사들을 키워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틱톡 같은 거, 음. 뭐 이런 거 그죠? 중국의 어떤 이런 것들을 열어주면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바이든 때는 그걸 막아줬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제대로 다 풀어주고 해가지고 경쟁 관계로 만든다. 그러면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되게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 있는 점들이 있겠죠. 본인 정권에 유리하면 그건 중국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IRA 그 배터리도 말씀을 주셨지만은요. 네. 사실 미국에서 아니 한국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건 IRA법이 아니고요. 오히려 혹시 이렇게 잘못하면 CATL이라는 중국 업체를 미국에 혹시 공장 짓게 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일고 있어요. 전 세계 배터리 1등인 네. 캐틀 그 회사. 예.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은 배터리가 없거든요. 네. 없으니까 뭐 한국이 되든 중국이 됐든 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차만 전기차이면 되는 거지. 그게 미국 회사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우리 없는 배터리인데 얘를 쓰면 어때? 왜냐면 만약에 그게 일론 머스크가 원한다면.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신복이라면 네.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신복이에요. 예, 네. 그 얘기가 이미 외신을 통해서 보도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볼 때 IRA보다 요게 저희들한테는 더 부정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아직 그런 뉴스인 거니까 이게 실제화될 거냐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현재는 빅테크 기업들한테도 나한테 예쁘게 보였던 애와 그렇지 않은 애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 편을 드니까 그렇죠. 줄을 설 거 아니에요. 이게 확실히. 전형적인 우리가 예전에 식민지를 다스리던 정책이네요. 디바이드 앤 룰.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대신에 지금 트럼프도 말씀 주셨지만 트럼프 안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워낙 트럼프한테 잘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국가효율위원회 수장이라는 걸 시켰고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거기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자기들의 현재는 사업에 딴지를 걸고 있는 게 연방 항공청이라든가 이런 데거든요. 교통청. 네. 왜냐하면 자율주행 막는데 그쪽이 아니면 인원이 스페이스X. 좀 줄어들겠군요. 규제도 다 바꿔버릴 것 네. 같아요. 그죠? 야, 이거 왜 못해?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해서 너희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런 점들 반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와,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만약에 들어가서 세액공제, 전기차 세액공제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야. 요거 없애버리고 캐틀에서 싸게 사다가 배터리 끼워. GM 이런 것들 만약에 그렇게 나와버리면 세액공제 없이도 가격은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가능하죠. 와, 이렇게 되면은 이거 우리가 스페이스 X에다가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납품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네요. 좋아했지만 우리 입장에선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 구도는 그쵸. 좋은 건 아닙니다. 우주선을 뭐 예. 100대 1000대 만대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니까 이거 좀 곤란해지는데 그럼 내년에요. 우리 뭐 지금 당장 4분기도 끝나갑니다만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보통 마가라고 보통 표현을 네. 많이 하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모든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이 미국 경제가 더 좋아지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좋든 싫든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AI인데 이 AI와 관련해서도 한국 기업들이 AI를 영위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AI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었을 때 어쨌든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더 유리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점에서 일단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때도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바이든 때 수혜하고 피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트럼프도 수혜 피해 갈려서 지수보다는 네. 종목별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종목 보는 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